추경호, 법정 최고형이 눈앞까지 다가온 상황. 대구가 그야말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공식 가시화되고 있는 대구시장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혼돈에 빠진 정국, 지금 바로 파악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총 장소를 바꾼다는 공지가 표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인 김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갔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계엄은 최악이고 무모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며 국회에 군대를 오게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옆에 있던 의원과 대통령이 미쳐서 본회의장에 박격포를 쏘는 것 아니냐는 대화를 나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계엄은 위급한 상황이라 배신자 취급을 받더라도 표결에 참석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원내대표실의 공지가 표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는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원내 수석대변인이었던 신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유를 묻지 않고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군이 정치 활동을 방해하러 온 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국회로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한 대표는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상황이었고 추 전 원내대표와도 이견이 종종 있었다며 한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더 발휘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조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강수정 변호사님 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사실 추경호에 대한 조사는 얼마 전에 있었지만은 그 전 빌드업 과정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추경호가 왜 의원총회를 열었느냐예요. 지금 장소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언론들이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의원실에 국회에서 했냐, 왜 당사로 했냐, 왜 바꿨냐 이게 아니고 이 엄중한 시국에 한치라도 빨리 들어가가지고 본회의장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해버려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의원총회를 왜 여냐는 거예요. 근데 추경호가 이에 대해서 해명한 게 있어요. 자기 당들은 총의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총의. 그러니까 당론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론을. 아니 계엄 해제할지 말지가 당론을 정할 문제입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란 바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짓을 왜 했나? 그리고 윤석열한테 전화를 왜 받았나? 그 윤석열한테 전화 받고 지금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 들어갔다는 거예요. 벌써 들어가 있는 사람들 총회 빌미로 해가지고 의원총회 빌미로 해서 끄잡아내. 당론부터 정하고 표결해야지 무슨 놈의 당론도 없이 표결을 해. 빨리 나와요. 그러면서 안 나오니까 다시 국회로 옮기면서 자 이제 바로 우리 국회에서 의원총회 하니까 잠깐 나와봐. 잠깐만 나와서 잠깐 총회하고 들어가. 그 사이에 바로 군인들 들어가고. 저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 말을 안 듣고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용태 같은 애라 그럴 뻔했다. 그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머물고 있다가 말을 안 듣고 본회의장 들어가 버렸어요. 해제하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특검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추경호가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자꾸 의원총회로 사람을 끌려고 했다라는 진술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이미 진술을 받아놓고 추경호를 딱 모시니까 이 양반이 또 부인해. 일단 전반전에는 부인하도록 냅둡니다. 조사할 때.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쉬고 후반전에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술을 받아보니까 당신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심히 당황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사 뒤에 내용이 나왔지만은 조사는 한 12시간 받았는데 조서 열람을 거의 또 10시간, 11시간 했더라고요. 밤새도록 조서를 고쳤어, 이 사람이. 그런 짓을 왜 하냐면은 변호인이랑 같이 들어가 보면은 본인이 진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조서를 인쇄를 하는 동안에 막 변호사랑 긴밀하게 얘기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말 잘못한 거 없나? 이건 좀 고치시죠?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긴급 회의를 한 다음에 진술을 고치는데 원래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잘 안 줘요. 제가 그런 거 해보니까 검찰이 막 혼내거든요. 예. 아니 지금 그 조서를 고치는 거는 본인 말한 대로 안 적혀 있는 거를 오탈자를 고치라는 거지 아예 진술을 추구하고 앉았어. 안 돼요 변호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식 아닙니다. 저 몇 번 혼나봤거든요. 근데 10시간이나 앉아가지고 오탈자 교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추경호는 매우 지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조사도 굉장히 빌드업이 잘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 놈은 총을 좋아하고 한 놈은 총리를 좋아하고.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총을 열 상황이냐 이게 의원들이 당연히 그거를 계엄 해제를 해야 되죠. 이 말씀도 맞는데 장소를 국회 당사 이렇게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당사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막 웅성하면서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이 가니까 그럴 때 만약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진짜 문짝을 때려 부숴서 의원들 끌어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표결 해제를 방해하려는 의혹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추경호가 한동훈한테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으로 밖으로 나와라라고까지 했다는 겁니까? 근데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거잖아요. 표결을 못하도록 하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건 뭐 의총보다 더 빼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지금 보면 당직자 휴대폰, 국민의힘의 당직자 휴대폰에서 비상조치를 걸어놓은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비상조치라는 게 계엄을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추경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공감대가 있고 잘 아는 상황에서 했다는 것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제가 늘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했는지도 밝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믿고 앞으로 임기 동안 국회에서 활동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신호탄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촉구거든요. 법원이 정말 엄중하게 판단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가 일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할 텐데 국회 표결은 뭐 당연히 체포동의안 통과가 될 걸로 보이고 이제 법원에서 어차피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성 변호사님, 네.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99%라고 봐요. 제가 항상 좀 약간 비관적으로 요즘에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뭐 99%면 그렇게 비관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발부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추경호는 지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박성재 같은 사람들 보면은 좋아, 나 회의한 거 맞아. 회의는 했는데 동기가 그게 아니야. 동기가 내가 계엄을 도우려고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계엄 이후의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한 거지 계엄의 실행을 하려고 회의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의도를 부인해요. 한덕수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추경호는 아예 자기 행동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의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 못 봤습니다. 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김상욱 의원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오셨냐고.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할 수가 없다고. 별 얘기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중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안다니까요. 무조건 의총부터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들어가야 돼라는 취지의 어떤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아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세요. 지금 추경호에 대한 영장 청구됐다고 해서 저렇게 발작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이 중체대한 시국에서 자기들에게 칼날이 올라 들이대지는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집회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알면서 진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호 다음이 누굴 거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표결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다 일단 추경호하고 같은 혐의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송원석도 있었고 몇몇 있었죠, 김성환 평론가님? 네네. 그래서 추경호하고 저는 추경호 혼자 판단으로 이렇게 회의 장소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를 했다고 하면 송원석이든 권영세든 누구든 하여튼 같이 의논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까지 생각해서 계속 혼선을 주는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당사로 맨 처음에 계엄 선포할 당시에는 당사에 있었는데 그걸 또 예결위 회의장으로 굳이 의원들을 모이라고 해요. 모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당사로 가라 그래요. 아니 무슨 여기 국회 본관에서요 국민의힘 당사로 가는 거 그냥 걸어가면 20분은 걸려요. 멀어요 꽤. 근데 그 사이에 이리 가라고 한 다음에 한 30분도 안 돼서 이리 가라고 하면 어떻게 의원들이 움직여요? 전부 차 몰고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미 국회가 다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인데 국회 봉쇄되어 있는데 어떻게 걸어서 넘어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시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문제될 거라는 것까지 알고서
그걸 면피하는 전략까지 세워서 왔다 갔다 시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제가 볼 때는 추경호와 함께 공무원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계엄군하고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 봤던 상황이라고 특검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였으면 의총 장소를 뭐 바꾼다고 해도 변명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엄군이 이미 된 상태이고 국회를 점거하려는 걸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 즉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있다는 건 정확히 이게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국회가 그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한 게 11시 4분이에요. 이미 경찰들이 꽉 국회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하고 국회하고 왔다 갔다 시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통화 시간 11시 22분이거든요. 봉쇄가 11시 2분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도 통제가 됐어요. 아예 계엄군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계엄군이 들어가가지고 계엄군이 다 투입된 상황인데 갑자기 의원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날 밤에 추경호가 의원들한테 보냈던 문자입니다. 밤 10시 59분에 원내대표 추경호 이름으로 비상의원총회 잠시 후에 개최하오니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이게 딱 10분 뒤죠. 11시 9분에 국회에서 중앙당사 3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뭐야? 그러면 다시 당사로 가야 되네 하고 가는데 30분이 못 돼가지고 다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이건 뭐 여기가 아닌갑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갔다가 또 다시 당사로 이렇게 한 게 뭡니까? 그래놓고 추경호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만약에 방해하려고 그랬으면은 아예 뭐 절개하지 왔다 갔다 하기 시키겠냐? 이걸 또 변명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의총을 왜 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본인이 못 풀고 있다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의총을 하냐? 그 중대제 아니 군인들이 쳐들어가지고 지금 본회의장 들어가기 직전이어서 우리가 생중계로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냐고요. 그 순간에 무슨 놈의 의총을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다가 하나 더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이것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계엄을 막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의원총회장에 꼭 모여야만 의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삭제됐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그 안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의원들 간의 단체방이 존재할 수 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빨리 모여서 그냥 계엄의 표결에 다 들어가라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의총을 굳이 하려는 거 목적성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거고 시간도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경호의 버꾸라지 짓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 그러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래가지고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기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또 배워가지고 나도 저쪽으로 한번 파볼까? 이래가지고 지금 어떤 황당한 주장을 하냐면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는 그 상황에서 내가 국회로 들어갈 때는 보내주더라. 원래는 경찰들이 출동해갖고 막고는 있었지만 내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국회의원 측 신분증 보여주니까 통과시켜주더라. 그래서 이건 위법적인 계엄이라는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잘 들어가네. 그러면 이건 뭐 불법 아니고 질서유지 차원에서 출동했을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 납득이 되세요 이게? 어디 말장난이야. 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이런 자들이 지금 정치인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시간 끌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 장악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이제는 그동안에 몰랐던 사실까지 한동안 데리고 와 나 쏴서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말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진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추경호가 큽니다. 네. 이거 진짜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가 요거 제일 많이 관심 가졌던 것 같아. 추경호, 예. 근데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참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어. 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만 추경호가 내란의 밤 때 표결을 하지 못하게 얼마나 표결을 방해한 그 정황이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것만 해도 100번 넘게 우리 매부쇼에서 그렇습니다. 네. 추경호가 국회에서 당사로 바꿨다가 또 윤석열 통화했죠. 중간 11시 22분에. 네. 당사에서 국회로 또 오라고 했다가 국회에서 최종 또 당사로 장소를 바꿉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원식 의장과 추경호가 통화를 하면서 추경호가 우리 의원들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표결 조금 지연해달라. 네.
네.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 요거를 자꾸 안 짚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 자, 최종 장소 변경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당사로. 당사.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원식 의장한테 지원 좀 부탁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적진에 잡혀가라고 마치 적진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군인들, 맞아요. 의장님이 조금 설득을 해달라.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거는 뭐 게임 게임 끝난 거 이거 왜 안 짚더라 너. 오늘 또 방송하는 거 내가 지켜봤는데 너 마지막 장소 저거 왜 얘기 안 했어? 아니 마지막 장소는 얘기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추경호 영장이 청구가 됐고 저 표결 방해 부분은 내란의 퍼즐을 다 맞추려면요 검찰 법무검찰하고 국민의힘 쪽이 다 완성이 돼야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전 이제 추경호의 영장만 이번에 돌파가 되면 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표결 방해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군인이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이나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나 결과값이 똑같기 때문에 전 추경호가 이 내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점만 전 특검이 잘 입증한다면 저는 무리 없이 혐의 입증 가능하다. 거기서 그렇게 그 봅니다. 입증이 사실 중요한데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100% 된다는 얘기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만 하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얘기하면 돼. 우리는. 그래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 방법으로 그냥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띄워드립니다. 거기 보면 12월 4일 날 12시 3분에 국회에서 다시 당사로 장소 변경을 했잖아요. 저 얘기 때문에 국회에 있다가 당사로 간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의.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보면 0시 29분하고 38분 이때까지도 지금 시간을 끌면서 못 들어가게 다시 국회를 못 들어가게 지금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저 당시에 당사에 남아있던 사람.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 변경을 한 다음에 당사에서 국회를 다시 임의적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남아 있었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추경호가 이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못 가도록 사실은 막았다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는 것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네. 예리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이제 당사로 다 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친한계 의원들은 있잖아. 그 친한계 의원들까지 빼려고 했던 것 같아. 한동훈이하고 추경호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당사로 장소를 변경한 게 12시 3분입니다. 12시 3분이죠. 그런데 그때 추경호가 한동훈 당시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래로 좀 내려와 달라. 너 본회의장에 있지 말고 내려와 달라. 요거는 본회의장이 이탈을 요청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이게 표결 방해 시도라고 지금 특검 쪽에서 특검 보고 있습니까? 잘 보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 무슨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본회의장 안에 그 신동욱 의원이 있었잖아. 신동욱 사진 좀 띄워주세요. 신동욱. 저때 신동욱이가 누구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갔다고 국민의힘 의원이 또 증언한 게 있거든요. 그 증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국힘 소속 의원이 신동욱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로 이미 정족수가 채워졌어요 라면서 누구랑 통화했고 표결 직전 바깥으로 나갔다. 근데 누구랑 통화했냐? 저게 추경호랑 통화한 걸로 밝혀졌어요. 추경호랑 통화한 걸로 밝혀졌어. 딱딱 떨어지죠. 지금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윤석열하고 그때 당시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 중에 또 하나고. 국내 치킨이랑도 통화했습니다. 홍철인가 이런. 죄송합니다. 치킨하고 통화하기는 어렵고요. 국내 치킨이랑 통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과 통화하던 그 전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윤석열 스스로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시기였어요.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추경호하고 통화하면서 그 추경호한테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좀 한간 얘기를 한 것처럼.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그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라고 특검도 당연히 의심하는 거고.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렇게 그 영장 청구서에 좀 기재되어 있는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그 다음에 추경호가 이 얘기하거든요. 통화 이후에 내가 의총 장소를 국회로 정했다. 만약에 내가 진짜 그 표결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은 왜 국회로 했겠냐라고 하는데. 추경호가 계속 그걸로 방어 논리를 갖고 사실 갑니다. 그것만으로 자기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국회로 모이게 해서 이 상황을 공유하려고 했었던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추경호가 자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가장 결정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장소는 당사예요. 자정 직후에 마지막 공지 장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의장님한테 시간을 좀 더 달라. 더 달라고 하고 계엄군을 설득해달라고 지연 요청하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특검이 이 부분을 핵심적인 피의 사실로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호가 미리 계엄이 선포될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12월 3일에 10시 반에 계엄 선포를 했지만 그 전에 추경호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검은요 2024년 3월에 알았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추경호 이제 많이들 잊으셨겠지만 추경호가요 윤석열 정권의 초대 기재부 장관입니다. 맞아요. 기재부 총리.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관 마치고 당으로 와서 이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과는 뭐 너무 인적으로는 가까운 그런 관계라서 아마 좀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서 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굽네 치킨 얘기는 난 모르는 얘긴데라고 올리셔가지고 굽네 치킨의 창업주가 홍철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정무수석하고 저 과정에서 추경호가 통화를 했던 거예요. 홍철호랑도 정무수석이랑도 통화하고 그리고 한덕수랑도 통화하고 윤석열하고도 통화를 했던 겁니다. 이것도 이 구속영장이 안 나온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나오겠지. 심지어 나는 구속영장 청구 너무 늦게 했다고 보는 입장이야. 이건 무조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 그 전담 판사 누군지도 끝까지 우리 봐야 돼요. 맞습니다. 수원 3인반 중 한 명이면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기각이 많으니까 불안해 이런 거까지.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아직 국회 오늘 보고는 안 됐습니다. 조만간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변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추경호 넘어가나요?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특검에서 지금 지난달 30일에 추경호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그것도 물어본 거예요. 추경호가 이제 특검 조사 받으면서 나는 윤석열이랑 뭐 독대한 적 한 번도 없다. 맞아. 그거 얘기해. 독대한 적 나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검 쪽에서 야, 너 24년 11월 29일 날 관저에 출입했던데 이거 뭐야 이때 독대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계엄 탓세전. 그때는 비상계엄이나 비상대권 얘기 없었다. 그런 얘기할 자리도 아니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찬을 같이 했어요. 만찬 같이 했어요. 직전에 만찬도 했다. 그리고 특검이 또 하나 뭘 얘기했냐면은 그럼 그때 만찬 빼고 너 대통령실 출입한 기록 요거 있는데 요거는 뭐야? 요때 윤석열이랑 그럼 독대한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그때는 윤석열이랑 독대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것도 의심이 가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같이 배석한 상태로 만난 거지 독대는 안 했다. 그게 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어쩌라고? 잠깐만. 뭐 어쩌라고? 너네끼리 딱 계엄 얘기 딱 하기 좋은 분위기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계엄 닷새 전에도 윤석열 만난 거죠. 윤석열이 10월 1일에 아까 곽종근 사령관 앞에다 놓고 자기가 요리해주고 뭐 총쏘니만이 그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11월이면 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의원들 앉혀놓고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말이 됩니까? 했다고 보는 거죠. 무르익어가는데. 훨씬 더 무르익었을 거로 봅니다.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은 사실은 표결에 그 해제에 가서 이제 표결했거든요. 맞아요, 김재섭이는. 근데 김재섭 의원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 아무도 양심상 그런 거를 이렇게 방해받지 않았다. 그때 방해한 사람은 경찰밖에 없었다. 우리 김재섭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나도 들어갔었지만 우리를 방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표결 방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중요한 거는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표결을 방해받았다고 느끼느냐, 그다음에 인식이 됐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107명의 의원들 아마 그렇게 말 안 하기로 지금 다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좀 찜찜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게 객관적으로 누구누가 남아 있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마저도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마 안 했다고. 아니 그 느끼지 않더라도 내가 표결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그 전에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당사로 오라고 하면.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들 논리가 이제 있잖아요. 뭐 우리는 그때 잘 몰라가지고 뭐 의논하려고 그랬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제 막 그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표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환경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가요 그 계엄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 계엄 전에. 그 추경호야. 그 메시지네 또. 그 추경호가 지금 그리고 그 텔레그램 방에는 한동훈이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의 그 피의 사실이 핵심이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잖아요. 그러니까 군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력을 동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추경호가 지금 혐의점을 받고 있는 지점은 그 내란 그 표결이라고 해제 표결을 이제 방해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에 핵심적인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말하는 그 역할을 네.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표결을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의원들이 어떤 심리적 상태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생각이 맞다고 보는 게 이건 네.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제 협박죄 이런 거는 주관적으로 느껴야지 그렇지. 성립되는 범죄가 있는데 그렇지. 이거는 방해라는 행위, 그러니까 내란에 참여하는 형태가 의견을 회방하는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김재섭 의원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뭔가 논점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렇죠.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지장이 되진 않는다. 좋았다. 그렇게 봅니다. 방해 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지만 제가 상식입니다. 네. 기준점. 네, 고맙습니다. 네. 추경호는 그냥 본인이 들어가는 게 편해. 그래 차라리. 이 무조건 구속입니다. 이 네. 구속영장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가지는 의미를 좀 봐야 되잖아요. 결국 당시에 원내대표였고 네. 당의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대한 사실인데 영장까지 발부되는 정도로 혐의가 소명이 되면 그 당 전체가 이 내란 세력이라고 그렇지. 하는 오명 그렇지. 결국은 이게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 활동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 예. 부분에 좀 이렇게 더 부합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되는 네, 부분이라서 그러네요. 거기까지 놓고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권성동 들어갈 때는 조용했거든. 근데 추경호 이번 거는 절대 안 이번 된다. 건에 대해서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특검에도 찾아가고요. 사실 오늘 시정연설이잖아요. 예산. 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일련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인데 추경호 보호하겠다고 그걸 거부한 거는 상복 입고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신 추경호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추경호 선택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을 자기네들 살려고 한 살려고 거긴 그런 하죠. 거죠. 네. 아무튼 도둑들이 어떻게 재발절이는지 잠시 후에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종편수계 두 분한테 제가 만든 표현인데 요거 두 분한테 납품할게요. 예, 추경호를 얘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요거 제가 그냥 공짜로 납품합니다.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은 군복을 입고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끄집어 내려고 했고요. 추경호는 양복을 입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끄집어 냈다. 양복을 입고 군복과 양복의 차이. 그런데 김현태는 실행에 옮기질 못했어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추경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요거 어떻게 가져갈 용이 있으신지요, 이 작품? 좀 약합니까? 아니 약한 걸 떠나서 이 정부에서 발언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 네, 말이 조금 근데 길어. 양복과 군복은 좀 좋았습니다. 뭐 노력해 보자. 인공호흡 해봅시다. 인공호흡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편 약간 멘트가 짧아야 되는군요. 우리가 말이 빠른 이유가 다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결을 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추경호의 이 행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위인지를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좋은 제가 비유입니다. 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가 그렇게 양복 입고 군복 입고 종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그 의원 90명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거나 그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행위거든요. 그럼요. 김현태는 실제로 못 끄집어냈어. 그래서 더 나는 죄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호는 어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서 완전히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개헌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추경호도 자신의 행위가 엄청나게 큰 불법 행위라는 걸 아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하잖아. 자기가 예결위 회의장으로 옮긴 거를 갖고 표결 방해라고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마지막 핵심이잖아. 마지막. 그렇지. 마지막이 당사잖아. 왜 거짓말해 마지막까지. 저거 얘기 왜 안 해? 당사잖아 임마. 당사 이 자식아. 그렇게 해놓고 우원식 의장한테는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 벌고 그랬었지. 이건 왜 거짓말합니까 마지막까지? 그
의원식 의장님이 국회의원들한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게 00시 01분이거든요. 2분 후에 당사로 저렇게 변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09분에 한동훈이 본회의장으로 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빼돌리려고 한 게 맞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못 가게 한 게 맞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표결 처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석 180명 중에요. 찬성이 172명, 반대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많았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면서. 근데 나갔어요.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표결 안 하고 나가가지고 로텐드홀에서 또 막 그 집회했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며. 그래, 당당하게 그럼 앉아서 하던지. 그것도 진짜 웃기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12월 3일 1주년이 됐을 때 사과를 뭐 한 해 만에 국민의힘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치 그 정상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 저희는 소장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표결 처리 이건 안 해. 이거 내란에 동조하는 거잖아. 일단은 그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발언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부가 12월 3일 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를 기대하는 의원들이 많고요. 지도부의 그러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랑 손절해야지. 박절하게 이거는 끊어내야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계엄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아니 근데 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감싸?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포기 안 하면 어떨 건데요.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궁색한 처지에 내몰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명분은 취하는데 저는 신상 발언하는 거 보면서 무슨 정의의 사도 납시인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 무슨 큰일 하고 나서 개선 장군처럼 발언하고 내려가면서 막 기립박수 하고 그러면서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네.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영장 발부 여부일 텐데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월 3일 전후로 그 판사 이름이 나왔죠. 네, 그 12월 2일 3시에 영장 이제 실질 심사 진행이 된다고 제발, 하고 제발. 담당 판사는요. 제발 네. 당직자가 했으면 좋겠다. 제발 4인방 중에 한 명이 하면 안 되는데요. 판사는 안 되는데 이정재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제발. 이정재 판사입니다. 진짜로? 진짜 이정재 판사요. 예. 12월 2일 3시 이정재 부장판사. 이 영장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12월 2일 심사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다음날 12월 3일 날 새벽에 발부 여부 결정 날 거잖아요. 12월 3일이면 계엄 1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1년이 되는데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사법부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1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네. 이정재 판사 얼굴 좀 띄워주세요. 이정재.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정재. 누가 해도 문제긴 한데. 누가 해도 문제긴 한데. 그 당직 판사 아니면 방법이 없어. 당직 판사는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정재에게 한번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번엔 정신 차려라. 분위기 안 좋네. 좋지. 이정재. 이거 참 정말 아니 근데 우리 그 두 분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계속 지금 저 4인방한테 막히고 있잖아요, 영장이. 그러니까요. 근데 왜 계속해서 중앙지법에다가만 영장 청구를 하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특검법에는 다른 데다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초기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할 때 그 서부의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계속 문제 삼아서 그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법에도 그렇게 관할이 규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 위법성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 과정에 위법성 논란이 좀 있을까봐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영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좀 많이 힘드네 오늘. 근데 최근에 이 정가에 도는 게 지금 특검이
이 한덕수에 대해서 15년밖에 구형 안 한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추경호가 구속영장에 발부되는가의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한덕수와의 23시 12분에 통화했던 7분간의 통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가 플리바게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기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덕수 입장에서 어쨌든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협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잘 맞거든요. 모르겠고 저런 얘기가 지금 뭐 방송에서 많이 하더라고. 저런 얘기들을. 근데 나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좀 어이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를 또 시인하는 거거든. 한덕수는. 한덕수는 그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했다?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추경호의 그날 밤에 일련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표결을 통해서 계엄 해제 의결에 의지를 갖고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사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안 보이고 예. 이 과정에서 윤석열과 또 한덕수와 이게 긴밀하게 통화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또 장소들을 수시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장소가 그렇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네. 누가 보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는 방향의 포커싱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황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결합이 되면 이 범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고 네.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는 구속 사유도 그렇습니다.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쉽지 않아? 아니 본인이 국회에 있었어. 근데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나는 표결 방해하지 않았대. 그럼 본인이 표결에 참여했으면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국회에 있었는데 표결 참여 안 했잖아요, 본인이.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갖고 막 법조인들이 막 어려운 얘기 써가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여러 의원들과 원대실에서 뭐 계속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 조 아닙니까? 딜레이, 그냥 조지현이 바로 같이 있었잖아요. 1분이면 들어가거든요, 네. 본회의장.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계엄 해제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정하게 의지를 작동해서 네. 기여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그 의원들이 조지현. 그 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이 그 본인들도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추경호에 대해서는 좀 그 굉장히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했을 거라는 좀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특검에서 조금 그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새롭게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추경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 플리바게닝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알고 안에서 권성동이 풀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니 근데 사실 죄수의 딜레마. 왜 권성동은 이기적으로 나부터 살자 일단. 나는 그냥 이 뇌물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거니까. 추경호 얘기 듣긴 들었더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권성동이 가석방 가능하다. 예. 어제 큰 거 한 장 서포트 받을 수도 있지 뭐. 본회의장 밖에서 이제 구호를 외쳤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우리가 뭐 추경호다, 우리가 추경호다 이러면서. 그놈의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그 구호가 적확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같은 지금 맞아. 처지가 맞아.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우리한테 바로 온다. 네. 이해관계가 좀 같은 입장에서 맞아. 추경호한테 이렇게 좀 극렬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2014년도 통합진보당 해산은 내란 음모만으로 됐습니다. 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할 그 굉장히 그 위험성, 구체적 위험성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실제로 내란을 저질렀고 국민의힘이 거기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동조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건 안 되건 혹은 그 기소는 될 텐데 그럼 국민의힘은 이제 정당 해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보기에 그 추경호에 대한 이 영장 반드시 발부될 텐데 네. 그 후에는 국민의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모한 의원들, 그다음에 내란을 선동한 의원들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국민의힘이 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내란 정권을 탄생시킨 지금 정당사에서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한마디 네.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추경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잖아요. 네.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네.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나 양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당시 얼마나 긴박했습니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떨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근거리에서도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죄 표명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말의 양식도 없는 거예요.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